안녕하세요. 부모 코칭 노트 유선스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울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또 아이를 키우는데 어쩌면 가장 본질적인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문학 분야에서 이례적인 베스트셀러면서 스터디셀러로 자리 잡은 책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김연경의 사람, 장소, 환대입니다. 이 책은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받아들여진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에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사람이 된 것인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작가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인간 존재의 본질과 사회적 인정의 문제를 사람, 장소, 환대라는 세 개념을 통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도 이 철학적 수수께끼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 그리고 가정에서 사람을 키워낸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는 아이가 태어나면 당연히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한 개인은 태어남과 동시에 자동으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이 된다는 건 가족, 공동체,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사람으로 인정받고 그 사회의 멤버십이라고 할 수 있는 성원권을 획득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사회가 너는 우리 동료야 라고 승인해줘야 비로소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관점을 한국의 교육 현실에 한번 비춰볼까요? 우리 사회는 종종 아이들에게 사람 자격을 유예하곤 합니다. 대학 가면 네 맘대로 해. 지금은 학생이니까 일단 참아. 마치 좋은 성적, 좋은 대학이라는 간판을 따야 비로소 온전한 사람 대접을 해주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뼈아픈 현실이죠. 근데 아이를 사람답게 키운다는 건 단순히 밥 먹이고 학원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너는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야 라고 인정해주는 과정을 말합니다. 아이에게 너는 어려서 몰라. 그러니 시키는 대로 해 라고 말하는 건 사회학적으로 보자면 아이의 사람 자격을 박탈하는 행위와도 같다고 할 수 있어요. 반대로 네 생각은 어떠니? 이 문제는 우리가 함께 결정하자. 이렇게 묻는 순간 아이는 자신이 통제받는 대상이 아니라 존중받는 사회적 주체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아이는 자신을 사람으로 체험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이젠 장소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이 책에서 흥미로운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장소입니다.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 사회 안에서 장소를 갖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장소란 단순히 물리적 공간만은 아니고요. 사회적 인정이 부여된 공간을 말합니다. 저자는 노숙자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어요. 노숙자에게 집이 없다는 건 단순히 잘 곳이 없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당신은 우리 사회 어디에도 머물 권리가 없어. 즉, 당신은 우리 사회에 속하지 않는다는 선언과도 같다는 겁니다. 장소의 부재는 그 존재의 부정인 셈인 건데요. 노키즈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특정 공간에서 아이들을 배제한다는 건 아이들에게 너희는 아직 공공장소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미안해 존재야 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아이들의 장소를 뺏는 건 아이들의 사람됨을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우리 가정은 어떨까요? 혹시 대학 진학이나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자녀가 스스로를 객식구처럼 느끼고 있진 않을까요? 여성의 경우도 한번 보죠. 여성은 전통적으로 가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맡아왔지만 자신만의 공간, 자기 자리 없이 보이지 않는 존재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정의 질서를 유지한답시고 여성을 지우는 이 모순적 현실은 가정에서의 인정과 사회적 자리 부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 환대입니다. 이 책이 말하는 환대는 집에 온 손님에게 차 한잔 내주는 친절은 아니고요. 철학자 자크 데리다의 개념을 빌려오자면 타자의 신원을 묻지 않고 그를 동등한 존재로 받아들이는 절대적 태도를 말해요.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조건부 환대에 익숙합니다. 공부 잘하면 예쁜 내 새끼, 부모의 요구대로 잘 움직여주면 착한 아들. 이건 환대가 아니라 거래이고 때로는 시혜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불쌍하니까 도와주자는 태도는 환대가 아니라고 꼬집고 있어요. 이건 위계 질서를 전제하기 때문이죠. 진정한 환대는 네가 어떤 성취를 했든, 네가 어떤 기질을 가졌든 너는 우리 가정과 이 사회에 들어올 권리가 있다고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폭력이나 왕따 문제를 심각하게 봐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왕따는 한 아이의 사람됨을 부정하고 환대를 거둬들이는 사회적 살인과도 같기 때문이죠. 부모로서 우리는 아이에게 최초의 환대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가 실수하고 실패해서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부모의 절대적 환대가 아이를 다시 일어서게 하거든요. 환대는 선택이 아니라 아이가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생존의 필수 조건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끝으로 김연경 작가는 사람됨을 연기에 비유합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각자 사회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람으로 인정받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연기가 서로를 존중하는 무대 위의 약속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이가 부모 앞에서 예의를 갖추는 것, 부모가 아이 앞에서 감정을 조절하고 어른답게 행동하는 것, 이 상호 연기가 잘 이루어질 때 가정이라는 무대는 평화롭고 아이는 그 안에서 타인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사회학자 어빈 고프먼은 이러한 우리의 일상을 연극적 수행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각자의 배역을 맡아 끊임없이 연기하며 살아가는데요. 불편한 진실을 그대로 쏟아내기보다는 때로는 꼭 참고 감정을 조절하며 상대를 배려하죠. 고프먼은 이것을 가식이나 위선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한 사회적 장치라고 봤어요. 우리도 많은 순간 진실보다는 예의를 선택하며 연기하잖아요. 내가 나를 존중받을 만한 사람으로 연기하고 상대방도 내 연기를 믿어줌으로써 비로소 관계의 균형이 맞춰지니까요. 작가는 이 점을 아주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사람됨은 일종의 수행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쓰는 가면은 내 진짜 얼굴을 숨기는 거짓된 도구가 아니라 서로의 날선 맨얼굴이 부딪혀 상처 입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를 만들어주는 윤리적 방패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존엄을 지키고 타인의 존엄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기꺼이 배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환대는 거창한 무엇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배역을 잘 해낼 수 있도록 기꺼이 나의 무대 한 편을 내어주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환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책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질문을 던져봅니다. 당신은 아이를 또 이웃을 조건 없이 환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은 자녀가 커다란 성취 없이도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곳인가요? 익시 경쟁과 혐오 표현이 만연한 한국 사회에서 자녀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고액과외가 아니라 가정에서 경험한 절대적 환대의 기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중요한 역할을 맡으신 우리 부모님들을 저 또한 마음 깊이 환대하며 응원하고요. 모쪼록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양육 철학에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단단한 뿌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환대가 담긴 댓글 부탁드리고요. 모두 행복한 연말 보내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